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남는 땅이 없어서입니다. 결국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추진위는 상가 건물주에게 입주권을 약속합니다. 상가 건물주는 재건축이 그리 탐탁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월세 수입도 끊깁니다. 나중에 더 좋은 상가를 받더라도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상형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추진위의 제안에 선뜻 동의서를 내줍니다. 실제로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도 있고 정부도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놀랍게도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은 수백, 수천 명입니다. 이들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상가 조합원은 추진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했습니다. 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전원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상가 건물주에게 아파트 분를 분양할 때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미 학습한 상가 건물주가 동의서를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제외한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전원 동의를 고집하면 재건축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 로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쉽게 설명하는 채널 부동산법 연구소입니다. 내 상가는 재건축 안 해요. 알아서 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세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고층 아파트와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 점은 같지만 기존이 빌라 단독주택이면 재개발, 구축 아파트면 재건축입니다. 재개발은 기존 건물과 기반시설을 모두 새로 조성하므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조합 설립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만 필요하므로 처음에는 아파트 상가 조합원 구분이 없습니다. 반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시 공동주택 상가를 구별해 각각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에서도 상가 조합원에게 신축 상가를 공급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건축에서는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형평성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상가 건물주는 재건축 기간 중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공사 기간 월세 수입도 끊깁니다. 이후에도 상가만 받는다면 재건축에 동의할 유인이 없습니다. 더 좋은 상가를 받더라도 상권이 보장되지 않는 미래 이익을 보고 현재 손해를 감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생기면 상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상가 건물주들도 상가협의회를 만들어 추진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상합니다. 협상에 실패하면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최근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서도 상가 동의율이 제외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추진위는 상가 건물주를 참여시키기 위해 낮은 가격의 아파트 입주권을 약속합니다. 상가 건물주는 신축 아파트에 살 계획으로 동의서를 내고 조합원이 됩니다. 상가 조합원이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도 있고 과거 국토부도 상가를 받지 않는 경우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과거 재건축조합 표준 정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후 시정되었습니다. 서초구의 한 조합에서는 9명의 상가 조합원이 추진위로부터 아파트 입주권 약속을 받고 재건축에 동의했습니다. 조합도 이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 위해 정관 변경안을 총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찬성률은 56.8%에 그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상가 조합원은 과반 찬성이므로 정관을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조합은 특별결의 사항이라며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장은 결국 아파트 분양은 불가능하며 상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분노한 상가 조합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를 받을 생각이었고 상가를 받을 거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합의 말을 믿은 것에 배신감을 드러냈습니다. 1심 법원은 상가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해도 다른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법원은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3분의 2 동의도 부족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상가를 새로 짓지 않거나 전체 규모가 줄어들어 일부에게 종전자산보다 못한 상가를 공급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원 동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수백 수천 명의 전원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9명의 상가 조합원은 추진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또 다른 재건축 사례에서도 조합과 상가협의체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합의한 산정 비율을 정관에 반영하려 했지만 법원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새 공동주택 가액과 종전자산 가액의 비율이 1 미만이면 그 역시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과도 다른 해석이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과반수 동의로 진행된 아파트 조합원의 상가 분양은 소급해 무효가 될까요? 법원은 정관 변경이 강행규정 위반이라면 무효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관리처분 계획도 3개월 이내 다투지 않으면 유효하고 하자가 중대 명백해야 무효입니다.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 사유입니다. 그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기존 분양을 전면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미 충분히 학습한 상가 조합원은 앞으로 재건축 동의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조합은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만 공급한다는 원칙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가를 제외한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법률이 아니라 정부 의지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유지하더라도 조합원 전원 동의를 고집하면 사실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재건축 부지는 사유재산이고 구성원의 의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아파트를 분양받은 기존 상가조합원의 경우까지는 문제 삼기는 어렵다. 셋째,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재건축에서 상가조합원 동의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지 않으면 영상을 다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상 내용을 찾아봐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범연구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동명 주제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